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SK 플래닛의 물티 인텔리전스 랩 나상일 매니저입니다. 제가 오늘 공유드릴 내용은 비주얼 서치 앱 SK 플래닛이라는 제목으로서 저희가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주로 패션 상품에 대한 검색입니다. 의류, 핸드백, 선글라스 이런 어떤 패션 아이템에 대한 검색인데 저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접근을 했으며 왜 그렇게 접근을 했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거는 이 프로젝트를 왜 시작을 했는지 개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저희가 이게 한 번에 모든 시스템이 나온 게 아니라 처음 접근을 하고 그거를 개선해 나간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접근 방법, 그래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그 문제점들을 해결했는지 개선된 방법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간단합니다. 상품 검색을 좀 더 쉽게 하자. 11번가라든지 이런 쇼핑몰에서,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자들에게 좀 더 원하는 상품들을 좀 더 쉽게 노출을 시킬 수 있도록 하자.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용자가 다음과 같은 코트를 검색을 하고 싶다. 그랬을 때 처음에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키워드 기반의 검색을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션에 대한 게 아무래도 여성분들이나 어떤 패션 쪽에 종사하시는 분보다 좀 지식이 얕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키워드는 이 상품이 무엇인지, 트렌치 코트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버튼이 달려있고 벨트가 있다. 이 정도의 검색 키워드를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키워드를 날려가지고 11번가 내에 상품을 검색을 하게 되면 제가 원하는 이 상품이 검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다시피 어떤 것은 벨트도 있고 트렌치 코트고 한데 색상이 다르다든지 또는 안에 있는 벨트의 속성이 다르다든지 팔 길이가 다르다든지 전혀 다른 속성을 갖고 있는 검색이 됩니다. 제가 찾고자 하는 아이템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개발 목표를 세웠습니다. 개발 목표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영상을 쿼리로 하여서 상품을 검색을 하자. 그러면은 사용자가 갖고 싶은 상품과 가장 유사한 상품을 찾아줄 수가 있을 것이다. 바로 다음과 같이 여기 빨간 원에 보이시는 게 검색을 날리는 쿼리라면은 그 주변에 있는 이런 상품들 11번가라든지 이런 쇼핑몰 내에 갖고 있는 상품들을 검색을 해서 사용자에게 노출을 시켜주자는 것이 프로젝트 시작의 목표였습니다. 먼저 본 내용에 앞서 간단한 소개를 먼저 드리겠는데요. 이 사전 지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딥러닝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을 대부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의는 저희 나름대로 내려본 건데요. 딥 뉴럴 네트워크 더하기 어떤 머신러닝 기법이다. 그래서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이다. 즉 사람의 뇌에 있는 뉴럴 네트워크를 흉내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사람 뇌에는 많은 이런 신경세포들이 있죠. 그리고 신경세포들의 커넥션으로 어떤 정보를 사람은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흉내낸 딥러닝을 저희는 이 프로젝트에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학습을 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최고 성능의 머신러닝 알고리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시킨 거고 갖고 있는 특징은 일종의 리미테이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학습을 위해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이제 딥러닝의 단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학습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GPU로 병렬 처리를 해야지만 합니다. 종류는 DBN, RLN, CNN 이렇게 큰 종류들을 나눠볼 수가 있고요. 이거에 대한 지식은 어느 정도 갖고 계시다는 가정하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작년 테크플래닛에서 저희 랩의 최창규 매니저님이 발표를 하신 자료가 있습니다. 이거를 보시면은 좀 더 많은 내용들이 공유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첫 번째 접근 방법에 대해서 먼저 공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접근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 이제 입력 영상, 즉 쿼리 영상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쿼리 영상에 대해서 이 옷이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는 옷인지 그것을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예측된 카테고리와 쿼리 영상 이미지를 갖고 관심 영역을 추출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심 영역을 추출된 부분을 크랍하여서 그 내부에서 핸드크래프트 피처, 즉 딥러닝에 나오기 전에 많이 사용되던 특징 추출 방법을 이용을 하여서 특징을 기술을 하고 그거를 사용해서 검색 시스템에 적용을 하였습니다. 카테고리 예측에서는 딥러닝 기술을 처음 도입을 해서 적용을 해봤습니다. 이 옷이 과연 티셔츠냐, 가방이냐, 신발이냐, 또는 뭐 바지냐, 치마냐 이런 에 대한 카테고리 예측을 먼저 하였습니다. 예측된 카테고리 정보와 입력된 영상을 이용하여서 관심 영역을 추출하였는데 그때 사용된 기술은 그래프컷과 세일런시 맵을 통한 이터레이티브한 방법으로서 정확한 영역을 추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추출된 영역에 대해서 그 당시 많이 유행을 하고 있던 HOG와 SVM을 적용을 하여서 이 영역이 추출된 영역이 이 해당 카테고리의 영역이 맞는지 검증을 하는 부분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영역이 추출이 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굉장히 잘 피팅된 이런 영역이 지금 추출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출된 영역을 크라핑해서 마지막에 패턴 피처와 컬러 피처 두 가지의 피처를 추출을 하여서 검색 시스템에 처음에는 적용을 하였었습니다. 먼저 저희가 적용한 카테고리 예측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카테고리 예측기는 딥러닝 기술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이쪽 영상 딥러닝 쪽을 하시는 분은 굉장히 익숙한 그림일 텐데요. 5개의 컨볼루셔널 레이어와 3개의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두고서 카테고리를 예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티셔츠인지 셔츠인지 또는 티인지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예측을 하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서 맞닥뜨린 문제가 이 뒤에 있는 부분, 이 영역 추출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카테고리에 대한 정보를 받아와서 검증을 하게 됩니다. 즉, 이 카테고리 자체가 틀리게 되면은 뒤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시스템에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한 카테고리냐라는 문제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최종적으로 적용한 방법은 카테고리를 저희가 사용하는 것보다 좀 더 가능한 한 많이 세분하게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카테고리를 더 많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한 확률이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각각에 대한 확률이 나오면은 이 동의어 처리기를 통해 가지고 좀 더 정확한 카테고리를 예측을 해냈습니다. 이 방법은 굉장히 유명한 논문인 해칭 유어 벳이라는 논문의 방법을 차용을 한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저희는 조금 더 정확한 카테고리를 예측해내고 그 부분에 대한 에러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 관심 영역 검출 기법인데요. 관심 영역을 검출하기 위해서 딥러닝에 의한 디텍터 기술들이 많이 나오기 전에 유명했던 그래브컷 기반의 이 관심 영역 추출기를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래브컷과 세일런스 맵을 이터레이티브하게 적용함으로써 조금 더 정확한 관심 영역을 추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출된 관심 영역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기술들은 100%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출된 영역에 대한 검증을 댄스 HOG와 SVM을 적용을 하여서 이 영역이 앞에서 예측한 카테고리와 맞는 영역이 검출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검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카테고리가 맞지가 않다면은 그 영역에 대해서는 페일을 하고 센터를 중심으로 크랍을 해서 이용을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관심 영역을 추출한 예시 그림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잘 된 것 같죠? 좌측에 있는 두 개는 굉장히 잘 된 것입니다. 근데 우측에 있는 것도 잘 된 것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영역을 크랍해가지고 피처를 뽑는다 그랬는데 이거는 상의와 하의가 각각이 있는 옷인데도 불구하고 두 개가 하나의 옷으로 분류가 됐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문제가 돼서 이제 저희가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뒤쪽에서 이제 개선된 접근 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접근 방법을 사용을 했을 때 검색 결과가 어떠냐? 다음과 같습니다. 뭐 빨간색 스포츠 의류가 되겠죠. 반팔 스포츠 의류가 들어갔을 때
빨간색 계열의 어떤 옷들, 그리고 스포츠 의류 계열의 옷들이 좀 많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노란색 티라든지 뭐 녹색 이 후드티라고 해야 되겠죠? 후드티, 치마가 들어갔을 때 각각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보다 잘 검증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 보신 결과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개선을 해야 됐습니다.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존 시스템에 대한 평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스템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바로 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서 어떻게 했느냐, 그 기획자분들이나 이런 분들께 문의를 드렸습니다. 잘 됐냐? 이 정도면은 쓸만하겠냐? 했을 때 답변은 뭐 괜찮은 것 같다, 잘 됐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단 문제점은 싱글 오브젝트에 대해서만 잘 됐습니다. 우리나라 소모몰이라든지 패션 상품을 쇼핑몰에서 팔 때는 그 사진들을 쇼핑몰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직접 판매자가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개의 상품을 하나의 사진에 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싱글 오브젝트에 대해서 잘 된다. 그리고 배경이 단순한 데에서 잘 되더라. 근데 실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소모몰이라든지 이런 데 영상을 보시면은 우리나라 영상 그 쇼핑몰들의 특징인데 굉장히 영상이 복잡한 배경에서 찍습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이거 진짜 잘 되는 거냐? 어떻게 얘기를 잘 됐다고 증명을 할 것이냐? 실제 DB는 보시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멀티 오브젝트의 야외 촬영 영상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요. 보시다시피 이거는 공항 쪽에서 찍은 사진 같죠? 공항 쪽에서 찍은 사진이고 트렌치 코트도 있고 백도 있고 신발도 있습니다. 판매자가 어떤 거를 판매를 하기를 원하는지도 알 수가 없고 영상만으로는, 그리고 사용자가 검색을 하기 위한 것도 어떤 것을 검색을 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이 비슷해 보이시나요? 이거 유사 상품인가요? 이 두 개는 유사 상품인가요? 이 두 개는 유사 상품인가요? 그 누구도 정확하게 이게 유사 상품이다 아니다라는 정의를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해보면은 좀 남성분들은 위에 있는 빨간 티 같은 경우에 뭐 유사하네요 라고 대답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성분들은 세세한 거를 따지면서 이건 유사하지 않다라고 대답을 해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아래에 있는 티나 이런 미니스커트류의 치마를 보더라도 비슷한 답변들을 얻었습니다. 즉 어떤 게 진짜 유사하냐라는 문제점에 저희는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은 개선 방향은 첫 번째, 여러 상품이 있어도 모두 검색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한참 유행하고 있는 딥러닝에 의한 디텍션 기술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다음, 야외에서 촬영한 것도 검색이 잘 되도록 하자. 그래서 앞에 있던 디텍션 기술을 적용함과 더불어서 딥러닝을 이용한 특징도 추출을 하자. 즉 기존에는 이제 핸드크래프트 피처가 많이 들어갔었는데 이거를 딥러닝으로 갖고 옴으로써 좀 더 성능을 개선을 하자라는 방향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구나 유사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어떻게든 만들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유사하다고 어떻게 만들 것이냐, 최소한 이 옷에 있는 속성들은 동일한 것들이 나오도록 하자. 즉 옷에 단추가 있으면은 검색된 결과도 단추가 있고, 옷에 벨트가 있으면은 검색된 결과에도 벨트가 있는 의류들만을 노출을 하자. 그래서 속성 기반의 인식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자, 이제 기술들을 하나하나 소개를 드리겠는데, 처음으로는 이제 디텍션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디텍션 기술은 굉장히 유명한 이 패스터 RCNN 기술을 도입을 하여서 그거를 약간 변경을 하여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패스터 RCNN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은 일단 CNN에 있는 즉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거친 피처를 추출하는 건 동일합니다. 그래서 추출된 이 피처 맵으로부터 한쪽에서는 리전에 대한 프로포잘을 받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 앞에서 받은 리전에 대한 프로포잘들을 크랍해 와서 거기서 이제 ROI 플링 레이어라는 걸 거쳐서 일정한 사이즈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어떤 클래스의 오브젝트가 맞냐를 검증을 하는 단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래 나와 있는 패스터 RCNN이라는 논문을 참고를 해서 만들었고요. 이거는 뭐 그냥 참고를 해서 논문을 보시면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상태로 거기에 나와 있는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걸 그대로 적용을 한 것이 아니라 저희 쪽에 맞춰서 좀 더 튜닝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텍션에 대한 실험을 저희가 이제 초반에 한 결과를 여기다 넣어놨었는데요. 패스트 RCNN과 패스트 RCNN 그리고 네트워크를 바꿔가면서 실험을 했을 때 저희가 얻은 결론은 패스트 RCNN의 VGG16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능이 좋다.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저희는 네트워크를 변경을 하고 접근 방법을 약간 변경을 하여서 적용을 하였습니다. 다음 피처 익스트랙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사용한 피처 익스트랙터는 핸드크래프트 피처 기반의 피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어떤 저희가 디자인한 컬러 히스토그램 기반의 어떤 컬러 피처 그리고 텍스처 기반의 패턴 피처 그 두 가지를 사용을 하였었는데요. 그거의 성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딥러닝 기반의 특징 추출기를 도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을 이용한 특징 추출 여러분들도 굉장히 잘 아시는 딥피처를 도입을 하였고요. 간단하게 이제 딥피처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자면은 딥러닝은 실제 CNN 레이어라든지 프리커넥티드 레이어를 층층이 쌓아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CNN 레이어를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처음 아랫단에서는 앞쪽 단에서는 로우 레벨 피처 어떤 엣지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영상에 대해서 굉장히 글로벌한 이런 어디서나 쓸 수 있는 이런 특징들을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드 레벨 피처는 그것들을 조합을 하여서 어떤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가지고 훈련을 했다면 자동차 바퀴의 어떤 파트라든지 그릴의 어떤 파트라든지 이런 굉장히 이 영상을 구성을 할 수 있는 속성에 대해서 훈련이 되고 좀 더 뒤쪽에 있는 CNN 단으로 가게 된다면은 좀 더 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하이레벨 피처를 뽑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피처의 리스폰스, 피처 웹의 리스폰스를 갖고 와서 피처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딥피처에 대한 먼저 실험을 하였는데 이 딥피처에 대해서 유사 상품에 대한 그라운드 트루스를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즉 의류에 대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누구도 이 두 개가 유사한 거다 아니다라는 것을 판단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딥피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과연 유효하냐라는 실험을 하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유사 상품에 대한 그라운드 트루스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검색 결과가 명확한 공개 DB를 대상으로 먼저 피처에 대한 성능을 평가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용한 DB가 UK벤치 데이터셋 대상으로 실험을 하였습니다. UK벤치 데이터셋은 이와 같은 딥러닝이 나오기 전에 뭐 시프트라든지 HOG라든지 이런 이 핸드크래프트 피처를 가지고서 패턴 분류를 하는데 많이 사용되던 그 데이터셋입니다. 거기서 저희가 이 딥피처를 가지고서 얻은 성능은 약 MAP 0.929 이 정도면은 그 당시 나와 있던 어떤 핸드크래프트 피처에 의한 검색 결과보다도 좋은 이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의 성능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는 것 같은 게 결과의 예시인데요.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쿼리로 들어간 영상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것들이 이제 검색된 결과를 순위별로 나열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럼 보시다시피 어떤 빨간색 이 트랙터겠죠? 트랙터가 들어가면은 빨간색 트랙터라든지 어떤 농기구 위주로 검색이 되고 하얀색 프린터가 들어가면은 하얀색 프린터와 뭐 다른 어떤 프린터류 그리고 자동차가 들어간다면은 비슷한 자동차류의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어떤 이 딥피처가 굉장히 시멘틱 서치에 유효하다라는 결론을 얻고 저희의 이제 의류 검색을 하기 위한 비주얼 서치 기술에 도입을 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실험을 했던 거는 이 구글렛 기반, 이 2014년도에 이미지넷이라는 그 오브젝트 클래시피케이션 챌린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승을 했던 구글에서 갖고 온 구글렛 기반의 네트워크를 처음에는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글렛의 이 인셉션 모듈이라 그러는데 점점 더 어떤 피처들이 이 어떤 특징을 갖고서 나오게 되는 이 모듈입니다. 그것들을 전부 다 거쳐서 마지막 레이어에서 처음에는 피처를 뽑아내서 이 처음에 사용을 했었고요. 다음에 보니까 저희가 이제 실제 기술을 상용화하거나 이러기 전에 보니까 그거보다 더 좋은 기술이다라고 해서 MS 쪽에서 레지디얼 러닝 기술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 레지디얼 러닝이라는 거는 어떤 이 네트워크를 훈련시키는데 그레디언트 신호가 네트워크가 깊어질수록 사라지면서 잘 훈련이 안 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요 쇼커 패스라고 얘기하는 그 앞단의 신호를 어떤 이 레이어, 그러니까 CNN 레이어를 거치기 전의 신호와 CNN 레이어를 거친 신호를 합성함으로써
이 베니싱 그레디언트라는 문제를 없앤 이 네트워크 기술이 있었는데 이것을 발표를 하였고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네트워크를 그대로 도입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메모리가 사용되고 너무나 많은 학습 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실험을 했던 구글 엘스에다가 이 레지듀얼 러닝의 개념을 도입을 하여서 저희의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이와 비슷한 게 몇 개월 전에 구글에서도 실험을 하여가지고 똑같이 논문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인셉션 모듈을 하위단에 3개, 1개, 4개, 1개, 2개를 구성을 함으로써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였고 여기서 실험을 통해서 가장 유효한, 그러니까 효과적인 레이어들을 추출을 하여서 거기서 피처를 뽑아서 저희의 시스템에다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리셉션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인셉션 버전 3라는 건 구글넷의 이 버전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버전 3랑 이 훈련이 될 때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저희가 한번 플로팅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 기존에 있던 구글넷보다 굉장히 유효하다, 이 레지듀얼넷을 적용을 하는 것이 그와 같은 결론을 내리고 앞에서 보신 네트워크를 적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인데요. 어트리뷰트입니다. 즉 어떤 의류의 속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어트리뷰트 클래시파이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비슷한 것인가라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앞에서부터 의문에서부터 시작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동일한 속성이 있는 의류를 검색 결과의 상단에 올려주자라는 관점에서 먼저 시작을 하였습니다. 즉 이와 같은 티셔츠가 있으면은 똑같이 어떤 어깨 쪽에는 뭐 펀칭이 있고 반팔 티셔츠에 뭐 라인은 이제 허리 라인 좀 밑에 즉 엉덩이 라인 정도까지 오고 이런 스트라이프가 있는 티셔츠라면 똑같이 스트라이프가 있고 허리 라인에 긴팔 티셔츠가 검색이 되게 하자라는 개념에서부터 이 연구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어트리뷰트 클래시파이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DB가 있어야 됩니다. 데이터셋이 있어야지만 딥러닝을 학습할 수 있고 아까 전에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많은 DB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속성 DB는 어디서 저희가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위에 임원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가능성을 어느 정도 보이자 임원분들은 흔쾌히 이제 돈을 쓰라고 말씀을 해주셨겠죠. 그래서 100만 먼스 정도를 투입을 하였고 거의 1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DB를 만드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속성을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90가지 이상의 속성을 저희가 분류를 하여서 DB를 만들었고 이 90가지 속성이기 때문에 조합을 하면은 수천 가지가 되겠죠. 조합의 수는. 그와 같은 의류의 DB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던 디텍터를 저희가 도입을 했다 그랬는데 의류에 대한 디텍터를 하기 위해서는 의류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는 DB가 또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ROI에 대한 것도 DB로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의 100만 장 정도 이상의 영상을 모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는 이 일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셋이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풀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일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처음에는 이제 그레이드 카테고리 이게 상이냐 하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뭐 원피스나 이런 것처럼 상하이가 같이 있는 거나 뭐 핸드백이나 구두 같은 어떤 다른 아이템이냐를 구분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티셔츠냐 바지냐 백이냐 구두냐 이와 같은 조금 더 세분화된 클래스를 구분을 하였고요. 다음으로는 이게 남성용이냐 여성용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것을 구분을 하고 이제 남자분들은 잘 모르시는 실루엣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일반 노멀 라인이냐 A 라인이냐 H 라인이냐 뭐 이런 굉장히 복잡한 속성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14개 정도의 클래스로 나누고 이 목 카라 모양도 18개 정도의 클래스로 세부 클래스로 나뉘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팔 길이도 저희는 뭐 기냐, 짧냐, 없냐 이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도 좀 더 많은 클래스로 나누고 이렇게 해서 약 90개 이상의 속성을 정의를 하여서 데이터셋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저희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하나의 영상이 들어왔을 때 하나의 어트리뷰트만 찾는 하나의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가 아니라 멀티레이블 클래시피케이션을
이라는 이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멀티레이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멀티레이블 클래시피케이션은 일종의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로 표현이 가능했습니다. 즉 다음과 같은 것이죠. 이와 같은 옷이 들어왔을 때 상이냐 하이냐 또는 상하이가 같이 있는 옷이냐. 그러면 보시다시피 원피스니까 탑 바텀 즉 상하이가 같이 있는 옷으로 분기를 타야 되겠죠. 상하이가 같이 있는 옷으로 분기를 탔으면은 상의에서만 나올 수 있는 티셔츠나 블라우스 이런 속성들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지나 레깅스라는 속성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즉 앞에 있던 스테이트가 뒤에서 나올 수 있는 값들을 제약을 하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즉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는 다시 보면은 다음과 같은 간단한 체인 룰로서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기를 보게 되면은 이제 뉴럴 네트워크나 이런 거를 많이 하신 분들은 금방 감이 오시겠지만 앞에 있던 스테이트가 뒤에 있는 값에 영향을 미칩니다. 즉 앞에 있던 어떤 앞에서부터 뽑아낸 특성, 속성들이 뒤에 있는 것들에 영향을 미친다. 즉 RNN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사용을 했습니다. 영상을 입력으로 받으면은 어떤 네트워크를 통과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 리셉션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 앞에서 피처 익스트랙터 쪽에서 설명을 드렸죠. 그와 같은 네트워크를 통과하고 그거를 LSTM을 연속해서 통과를 하게 된다면은 앞쪽에 있던 정보가 뒤쪽에 히든 스테이트로 해서 어떤 대표되는 값들이 넘어가게 되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는 이 어트리뷰트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쇼앤텔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논문에 나오는 영상을 보고 디스크립션하는 문제와 동일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간단한 기술적인 내용을 한번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RNN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일종의 피드포워드 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를 타면서 계속 어떤 정보를 뱉어내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리커런트 RNN을 제가 두 개를 보여드렸는데요. 이 RNN이라는 것은 일종의 쇼커 패스를 갖고 있는 피드포워드 뉴럴 네트워크와 동일한 구조라는 것을 조금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저희의 학술적인 생각에 대해서 여기다가 PT를 넣어가지고 약간의 공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어트리뷰트 클래시피케이션을 통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다음과 같은 사진이 입력으로 들어갔을 때 저희의 이제 인식기는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신발이고 성인 남성용이고 가죽 소재의 복숭아뼈 아래 라인에 부분 낮은 거고 어떤 무늬나 이런 건 없는 무지에 끈이 달려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같은 게 들어가면은 상의고 코트고 성인 여자용이고 긴팔에 무지에 테일러드 카라에 롱라인에 허벅지 라인에 A라인 실루엣의 단추 더블 버튼을 갖고 있다. 이게 제가 전부 다 알지도 못하는 이런 속성들을 이 DB를 통해서 학습한 다음에 뱉어내고 있습니다. 뒤에는 제가 이제 예시가 되는 영상들을 조금 더 넣어놨습니다. 이것들은 맞는 것도 있고 약간씩 틀린 것도 있는데요. 이 자료가 나중에 배포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참고해서 보실 수 있도록 조금 더 영상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영상에 옷이 의류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이런 경우에도 각각에 대해서 의류 영역을 디텍션을 하고 있고 지금 여기는 저희가 대표되는 속성만 뽑아냈습니다. 뽑아내서 여기다 보여드린 건데요. 이 세 개에 대해서 각각 한 게 아니라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가장 신호가 강한 거에 대해서만 저희의 인식기를 돌려가지고 그 뽑아낸 신호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같이 도시를 해놨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개가 있고 하나가 있고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이 잘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가이디드 서치라는 개념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디드 서치라는 거는 이와 같은 영상을 입력으로 줬다. 즉 판매자가 이와 같은 영상을 입력으로 주거나 또는 사용자가 이와 같은 영상을 쿼리로 주었거나 검색되기를 원하는 상품이 어떤 것인지 영상만으로는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여기서 저희가 이제 필요한 것은 사용자, 판매자가 검색되기를 원하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옵션을 주자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직접 UI로 통해 가지고 어떤 거를 검색하고 싶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판매자의 경우에는 그런 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자의 경우 이 영상을 올릴 때 판매를 하기 위한 태그들을 정보를 같이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입력된 태그 정보를 이용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에 봉착을 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냐? 판매자의 태그 정보가 전혀 정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저희가 어떤 속성을 인식하기 위한 정보로 정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의류를 올렸을 때 사용자가 어떤 태그를 올렸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브랜드 뉴, 워먼즈 셔츠, 블라우스 이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워드 형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브랜드 뉴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의미가 없는 거고 셔츠나 블라우스는 일종의 동의어입니다. 여성용 셔츠가 그냥 블라우스겠죠. 그리고 워먼이라는 정보를 뽑아낼 수가 있겠지만 워먼즈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정보를 바로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익숙치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이 자연어 처리 기술을 도입을 하였습니다. 이거 자체는 이제 저희가 연구를 한 건 아니고 이 많이 나와 있는 이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떤 메타데이터가 있을 때, 입력이 됐을 때 저희는 이거에 대한 각각을 파싱을 하고 형태소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형태소 분석을 한 다음에 어떤 단어들을 뽑아낼지 동의어 처리도 하고 그다음에 필요 없는 단어를 걸러내는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와 같은 거를 넣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냐? 첫 번째 영상에 대해서는 워먼, 가디건, 니트, 라운드넥 그리고 두 번째 영상에 대해서는 워먼, 블라우스 이 정도 정보를 추출을 할 수 있도록 NLP 기술을 도입을 하였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NLP를 직접 한 건 아니고 말씀드렸다시피 라이브러리를 사용했고 이 사용된 라이브러리는 추후에 한번 바꾸기는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CTO님이 만드신 형태소 분석기가 있다는데요. 굉장히 그 성능이 좋다고 알려졌더라고요. 전체적인 이제 검색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이제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DB를 등록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DB를 등록하는 단계는 이제 사용자, 즉 이쪽 11번가 쪽에 올려져 있는 영상들이 되는 거고요. 거기서부터 어떤 인포메이션을 먼저 뽑아내게 됩니다. 즉 자연어 처리라든지 이런 걸 하여서 인포메이션을 뽑아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속성 인식기를 거칩니다. 그리고 속성 인식기와 같이 어떤 영역에 대한 정보를 뽑아내기 위해서 ROI 디텍션을 하고 다음으로서 여기 전체적인 딥 피처를 이용을 해서 이 컬러라든지 쉐입이라든지 어떤 형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피처들을 피처 정보를 뽑아내게 됩니다. 근데 피처 정보는 굉장히 그 디멘전도 높고 검색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앞에서 저희가 어떤 속성 정보를 사용을 했다고 했고 속성 정보는 단지 90 차원이 좀 넘겠죠. 90가지가 조금 넘는 속성을 갖고 있다고 그랬으니까요. 그거를 일종의 인덱스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걔를 인버티드 인덱스로 사용을 하였고요. 사용자 단계에서도 위와 거의 동일한 이 플로우를 타게 되는데 단지 다른 점은 이제 이 어떤 자연어 처리 부분이 자연어 처리기가 들어가지 않는다. 사용자는 태그 정보를 넣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연어 처리기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이 플로우를 타게 되고 첫 번째로서는 제일 처음에는 어떤 어트리뷰트에 대한 즉 속성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 이 검색되고자 하는 DB를 한정시키고 그 다음에 D피처에 의한 검색을 함으로써 가장 유사한 상품들을 추출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검색 결과를 보여드리겠는데 이와 같은 추리닝 바지를 쿼리로 넣었을 때 다음과 같은 결과들이 나오게 되겠고요. 좌측 상단에서부터 우측으로 가고 밑으로 가면서 검색 순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다음으로 이제 가이디드 서치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영상에서는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영상인데 사용자가 어떤 거를 검색하기를 원하는지를 모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영상을 넣고 가이드는 자켓이라고 주었습니다. 즉 위에 있는 상의를 검색을 해달라.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 같은 어떤 더블 버튼의 트렌치 코트들이 검색이 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은 가이드를 슈즈로 주게 된다면은 DB 내에 있는 슈즈 상품들에 대해서 유사한 것들을 검색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이드를 백이라고 주게 된다면은 DB 내에서 유사한 가방 상품들을 검색을 해서 도시를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데모 비디오를 보시겠는데, 이게 저희가 아직 상용 서비스가 완전 오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내부에서 간단하게 만든 DB입니다. 그래서 입력으로 누게 된다면은 다음과 같은 검색 결과를 출력하게 됩니다. 어트리뷰트를 인식을 하고, 그리고 영역을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상품들을 다음과 같이 어트리뷰트와 같이 출력을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보시면은 더블 버튼에 트렌치 코트에 약간 벨트 같은 게 있는 이런 형태의 옷들을 잘 검색을 하였습니다. 물론 긴팔이고 뭐 카라 모양도 비슷하고요. 다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 분산 검색 시스템 적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검색을 했더니 데모를 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검색 대상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즉 11번가에 쌓이는 의류 DB만 하더라도 몇백만 장, 몇천만 장, 한 달에 모이는 양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크겠죠. 검색 대상이 너무 많았습니다. 두 번째, DB 관리도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딥러닝이라든지 어떤 이미지 서치 쪽을 연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DB 관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솔루션으로는 저희 회사 내부에 있는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팀으로부터 분산 처리 솔루션을 도입을 하여서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레디스 기반의 분산 인메모리 기반 병렬 처리 기술을 도입을 하였고요. DB를 여러 개의 레디스에 나눠 놓고 자동적으로 분산 프록시를 통해 가지고 검색이 되도록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인 DB 관리와 검색 속도 개선을 이뤘고요. 그리고 이쪽 팀에서 모자익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갖고 있었는데요. 이 모자익이라는 거는 일종의 캐싱 시스템입니다. 즉 검색이 한번 일어났던 거에 대해서 캐싱을 해놓고 좀 더 빠르게 노출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시스템을 도입을 함으로써 저희는 뭐 DB가 몇백만 건, 몇천만 건이 되더라도 굉장히 로부스트하게 검색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까지 도입을 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걸 알고 싶으신 분은 제가 이제 논문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개한 논문이 있는데 이 논문에 지금 설명드린 내용, 마지막에 있는 이제 분산 처리를 제외한 나머지 내용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은 뭐 지금 여기서 간단하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려우신 분들은 나중에 제 메일을 보시고 메일을 주시면은 이 회사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용에 한해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